안녕하세요. 캐치TV 철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좁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 오금동에 위치한 퍼시스 그룹 본사에 나왔는데요. 와, 이거 정말 좋아요. 엄청 좋은 데고, 지금 제가 앉은 의자가 이게 그 소비자가로 얼마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 저희 대본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좀 인트로 좀 적어왔는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퍼시스 그룹 본사에 나와 있고, 퍼시스 그룹이 또 엄청난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투입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하고 얼마나 좋은 직장인들을 좀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정말 아주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마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 채용 설명에 나왔던 분들과는 정말 이게 연령대가 아마 저희 라이브 사상 가장 그 평균 연령이 높은 출연진일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제일 그쵸 연수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대단한 분들의 좀 소개 먼저 들어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나이 순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차례차례 갈까요? 네, 나이 순으로 가시죠.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시스 그룹 입사한 지 26년 차 된 이제 고인물을 넘어 썩은 물로 가고 있는데요. 일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성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편의상 바로 옆에 앉으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시스 입사한 지 24년 된 네, 박정이고요. 저는 퍼시스 사업기획 부문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그 지금 직급이 여기 써 있는데 네. 이게 맞나요? 네,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이제 직급 제도가 변경이 돼서 상무라는 직급이 없고 저희 브랜드들을 각 임원들이 모두 하나의 책임 경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부사장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다 연차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입사한 지 22년 된 심규성이라고 하고요. 의자 전문 브랜드 CDG에서 제조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의자 CDG 쪽에서 네네. 요즘 가장 핫한 회사 아닌가요? 네, 올해도 160만 명의 고객이 저희 제품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예. 자,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시스 그룹에서 인사 부문을 맡고 있는 윤혜정입니다. 저는 이 채용을 포함해서 인사 조직팀과 인재 육성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막내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 젊은 피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화이팅! 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팀장님이시라서 회사에서는 좀 줄은 좀 잡으실 텐데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라이브를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자, 간단히 좀 질문들 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설 되게 좋다. 이유진님, 이분 직원분일 것 같아요. 직원분일 것 같고, 빨간 사과님께서 라이브 끝나고 영상 올려주시나요? 라는 질문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빼고 조금 평범한 내용들로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라이브를 끝까지 감상하신 분들은 합격될 수 있도록 정말 비기들을 많이 공개하실 거예요. 결론은 올라는 가지만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빼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고정해 주세요. 자, 강강님 임직원 할인 있나? 이거는 좀 이따가 저희가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와, 뭐 기대된 굿 이런 이모티콘들 김진현님, 민경열님 이분들 다 직원이라고 하십니다. 직원이라고 하고, 자. 제이지 홍님 기업 문화는 정말 좋죠. 오금동, 야, 장발장님 이러면서 서류부터 떨구면 평생 미워할 것 점점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퍼시스의 일원이 되도록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일반에 사신데 엄청난 근속이시다 이런 피드백도 있고요. 자, 지금 굉장히 채팅이 많아서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좀 진행하면서 필요한 질문들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퍼시스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직장인은 이제 회사에서 좀 쓰는 가구들이 다 퍼시스가 박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데 취준생분들은 좀 낯설 수 있단 말이죠. 이 퍼시스 그룹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퍼시스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그룹은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 슬로우 알로소까지 총 6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가구 회사로는 유일하게 제조와 물류 사업장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본사를 제외하고도 3개의 제조 사업장이 있고 물류 사업장도 별도로 있고 또 해외에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이게 퍼시스 그룹 안에 퍼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낯익은 그 가구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마다 조금 분위기나 문화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죠? 저희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는 공통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다, 자유롭다, 또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서로 배려해준다, 편안한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님 호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또 직급이나 연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무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자석제 등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보장하면서도 원활한 협업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참 잘 읽으세요. 준비한 거 정말 잘 읽으셨습니다. 저 편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유진님께서 제가 직원분이라고 지칭했는데 아니라고 자기 취준생이라고 정말 열심히 보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여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뭐 디자이너 채용도 있을까요? 뭐 이번 뭐 채용 직군 소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지금 채용이 오픈되어 있고요.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채용에서는 영업, 기획, 제조, R&D 직군에 대해서 저희가 열어서 채용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채용 설명에 앞서서 이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 싶은 질문들을 제가 꼽아서 직접 질문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여기 나오신 현직자분들이 답변 주실 겁니다. 자, 질문 답변 듣기에 앞서서 일룸 대표님이시죠? 네, 야, 대표님이 보통 과거형이십니다. 아니야. 자, 일룸 대표님이신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채용 행사에서 이 사장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특별히 출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부담스러웠는데요. 인사팀에서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끌려왔습니다. 이미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고 오늘 나오신 만큼 오늘 정말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취준생들이 여쭤보신 질문들 중에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 재밌을 것 같아요. 퍼시스 그룹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퍼시스 그룹이 고민이 있을까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떤 분이 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고민들이 있고요. 최근 사업적으로 그룹 전체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구 기업으로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 부분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일룸 대표로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좀 건방진 고민인데요. 저희가 2014년 정도에 6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한 3,700억, 8년 정도 만에 5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성장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계속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에서도 고민은 있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들어하셨지만 지금 퍼시스 그룹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퍼시스 그룹의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향후 전망과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퍼시스 그룹이 이제 해외에도 진출을 하나 봐요. 네.
당연히 저희 그룹도 해외 시장에서 저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현재에도 대만, 베트남,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다 큰 미국 시장에도 저희가 진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뭐 대만과 베트남 이런 쪽에까지 네, 이미 네,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출을 그런가요? 네, 수주와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좀 궁금해요. 사람들이 퍼시스 그룹을 떠올렸을 때 어떤 회사라고 인식하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건 저 같은 경우에는 퍼시스 그룹을 떠올리면은 저는 캐치TV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캐치TV에 이 퍼시스 그룹 관련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걸 계속해서 오늘도 조회수 올리려고 제가 클릭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낯익은 퍼시스 하면 캐치TV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직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룹 관련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공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조직원들, 회사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퍼시스가 정말 바르고 좋은 회사다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6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를 보았을 때 저 브랜드도 퍼시스였어? 라고 소비자들이 좀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진 엣지 있는 브랜드들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엣지 있는 브랜드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나 그 면접에서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뻔히 어떤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좀 일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적어다가 자소서에 이제 쓰면은 또 가산점 같은 거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질문들이 또 있는데 공격 리바운더님,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고는 영업이랑 기획밖에 없네요. 유유 막 이런 말씀이셨고, 근데 이게 공장을 제가 가봤는데 보통 이 공장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회사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멀진 않아요. 그렇죠?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네, 저희 국내 공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차로는 1시간, SRT를 타면은 15분 거리에 있는 평택에 일단 의자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20분 떨어진 곳에 안성 공장, 그리고 충주에 이제 충주 공장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거의 1시간 안에 다 도착을 합니다. 가장 먼 곳이 충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슷합니다. 충주나 안성이나 차로 다 1시간이면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때 한번 다녀와 봤는데 저희 집이 그 서울시 강서구인데 거긴 좀 멀더라고요. 좀 먼데 조금 이렇게 동쪽으로 이사 오시면은 가까워요. 그렇죠? 갈만합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까 해외 법인 말씀 나와서 몽상가님, 해외 법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질문하셨는데 해외 법인 전담 인력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가시는 분도 계신가요? 보통은 지금까지는 근무를 하시다가 네, 본인의 의향과 그리고 조직의 니즈를 고려를 해서 같이 결정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리니 S님, 디자이너 채용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는 디자이너의 채용이 없어요. 네, 그런데 오픈되지 않은 직무들은 저희가 네, 채용 사이트에 인재 상시 등록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또 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읽으세요. 정말 잘 읽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련한 질문인데요. 퍼시스 그룹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퍼시스 그룹 자소서가 좀 어렵다는 평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자소서 말씀이신가요? 자소서를 그래서 이번에 좀 간소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항이 4개였는데 3개로 일단 대폭 줄였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실패에서 배운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경험, 이런 본인이 해왔던 경험 위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게 그렇게 문항을 대폭 줄였습니다. 경험 위주로 네. 이제 자소서를 작성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경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관련 업계 경력이. 네, 저희 인턴 경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살아오면서 다양한 다른 경험 하셨던 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자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하다 말씀하셨고 뭐 인사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도 취업하신 분들 중에 인턴이나 대외 활동 그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적인 뭐 동아리 경험이나 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를 또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 부사장님도 자소서 읽어보셨죠? 근데 뭐 인턴이나 대외 활동이 없어도 뭐 어떤 친구들 좀 뽑는지. 아까 경험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인턴일 경험하고 거기서 회사하고 연결된 직무를 받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학창 시절에서 또 학생 그 교우들하고 겪었던 경험도 직무하고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카페에 갈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보고 거기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눠주시면 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도리어 요즘 보면은 많은 취준생들이 뭐 인턴이나 어학연수나 뭐 많은 스펙 쌓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심플한 그런 거 없이 성실하게 4년 동안 대학 생활하고 바로 졸업해서 바로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뿐만이 아니라 취준생들이 좀 스펙에 있어서도 조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영어 점수 고고익선인가요? 필수냐는 의미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성적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있죠? 그건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외 영업 직무라면 사실 영어나 중국어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직무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현진님께서 이번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사실은 많은 좋은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고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사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인사팀장인데 사람 좀 많이 뽑아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하면 제한 없이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네요. 채용 시 학교명을 많이 보는지 지방대라고 피해 보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사실 학벌에 대한 거 취준생들의 좀 부담감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희는 학교를 기준으로 스크리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고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 지원자가 얼마나 경험 속에서 많이 배우고 저희 회사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기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학교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뻔한 답변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어떤 합격자들의 어떤 그 스펙을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요 정도는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대학은 정말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직무별로도 좀 다르거든요. 이게 상품 기획 직무냐, 제조 직무냐, R&D 직무냐에 따라서 학교는 정말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각 직무별로 또 그게 더 유명하고 더 잘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정말 다양하고 보통 저희가 뽑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그 뽑으려고 하는 직무들에 대한 경험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보통 종합적으로 보면. 네. 직무 쪽으로 아무튼 좀 경험들을 많이 가지셨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많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까 또 이렇게 인사 담당자분이 여쭤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연봉과 또 복리후생이 사실 취준생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초봉 기준으로는 저희가 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가 대졸 신입 초봉 기준으로 하면
네, 3천 중후반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사실 최근 3, 4년 동안 거의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되게 건전한 편이어가지고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넉넉하게 받고 있다라고 네,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가요? 지금 여기 그 신입사원분들이 나오지 않으셔서 확인이 좀 어렵지만 그 대표님은 연봉 만족하시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그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 그런 그 코멘트가 공격 리바운더님께서 철수형 점점점 답변들이 너무 뻔해요. 이런 좀 주문이 있었으니까 인사팀장님 저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고 한번 더 들어오면 저 뒤로 돌아서 앉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뽑는 전형이 어떻게 보면 인턴십을 4주 정도 거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채용 전환율이 궁금합니다. 지금 한 두세 분 정도가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전환율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금기인가요? 아, 아닙니다. 얼굴이 지금 붉어지셨는데? 아니, 또 뻔한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근데 진실을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저희가 전환율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사실 100% 전환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래서 인턴을 하시게 되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을 많이 드리거든요.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에서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많이 선배 사원분들이나 팀장님들이 도와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턴 경험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빠르게 흡수하시고 거기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저희는 진짜 다 전환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 인사팀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인턴을 이제 친구들 2명 인턴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 2명이 다 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정말 2명 주셨는데 2명 다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저희는 참 좋은데 친구가 이제 다른 회사 가고 싶다고 해서 가기도 하고 정말 그때그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반토막 이 정도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합격률이 체감상 높습니다. 네. 아마 저 이제 인턴 들어오시면 저랑 면담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거든요. 첫 직장이 아마 인생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가 배우자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분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지 보겠지만은 여러분도 이 회사가 나의 첫 직장으로서 배우자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 만한 직장인지를 꼭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이어서 그냥 단순히 한두 번 면접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달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선을 보는 서로 면접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뭐 열심히 수행만 한다면 충분히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거 전 세계에 송출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심규성 부사장님께서 지금 졸고 계신다는 좀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신다고 해요. 자, 심규성 부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 설비 관리 직무 희망자입니다. 직무에 가장 요구되는 역량과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예, 질문 일단 참 좋은 질문이고요. 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었고, 사실 요즘에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제조 직군에 대한 질문에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공장하면 영어로는 팩토리라고 하고 또 팩토리 앞에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어떤 고유 명사처럼 붙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세 개 공장 모두가 좀 더 스마트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 기술 직군에 지원하는 모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 생산 기술 직군에는 기본적으로 탐구 정신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와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장이라는 부분이 많은 어떤 설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공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입사할 때부터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또
이 현장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 있고 또 저희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질문 들어서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한 분께서 제조부문 신규성 부사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가구라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물류 유통과는 다른 물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타기업과 다른 퍼시스의 물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네, 이분은 아마 가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실제로 가구가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 이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단지 물류 취급 운송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이제 서비스라는 부분도 같이 그 안에 넣고 있거든요. 범주 안에요. 그래서 실제 요즘 이제 택배라든가 또 일반적인 이런 어떤 운송 이런 쪽에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 가구는 사실은 그 부피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그런 물류 플랫폼에 태울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서비스라면 시공이라든가 AS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단지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일반적인 물류하고 또 가구와 그런 제품과 또 서비스를 같이 연결해주는 저희 물류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택배, 일반 어떤 시공 또 물류 운송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저희 제품 특성에 따라 다 취해지고 있는 유통의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과 스터디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한테 최적화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들이 지금 그 사전 질문들보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 따라잡기가 요런 좀 코멘트도 저는 좀 인상적이거든요. 여성 친화적 기업 같기도 하고 하하 이랬는데 이거 보면은 그 지금 일단은 나와주신 분들도 이제 두 분이 여성분이시고 저도 이제 네이버에 좀 찾아보니까 좀 여성이 다니기 좋은 직장이라는 그런 좀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여기 좀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여성 또 임원분이 앉아 계세요. 어떤 직장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댓글을 보고 있는데 너무 답변이 교과서 같다고도 말씀하셔가지고 이 답변 드리면 또 교과서 답변하는 거 아니야 하실까봐 좀 조심스럽지만 정말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 맞고요. 실제로 제가 송파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여성 친화 기업 상도 받았고 근데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실제 워킹맘들이 회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출산하고 육아휴직 당당하게 저희 내고 그리고 아이 하나 둘 뭐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게 제 친구들도 주변에 보면 회사 다니다가 사실 아이 때문에 그만둔 친구들도 많고 휴직 3개월 쓴 친구들도 많거든요. 제가 아까 입사한 지 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땐 더 그랬었는데 저 휴직할 때도 저 하나도 회사에서 뭐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저희 임원분께서 꼭 복직하라고 꼭 애기 잘 낳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 지키면서 저도 일하고 있고 저도 저희 팀원들이나 이렇게 보낼 때 같이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받아서 결혼식도 보고 아이 둘 낳는 것까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팀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여성 친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답변 뻔한가요? 아니요, 뻔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좀 진심이 좀 전해졌고 아무튼 좀 평등하게 좀 조직이 돌아가는 구조고 왜냐면 저도 이제 딸 아빠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그 답변이 안 왔어요. 퍼시스에 자랑할 만한 복리후생 복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아까 연봉이랑 같이 질문 드렸는데 정말 그 네 분이 다니시면서 이 복지는 정말 좋다 한 가지씩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요즘 이제 건강에 관심 다 많으시니까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지금 저 자판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회사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샐러드 자판기가 있습니다.
M 컬리에서 네, 비싸게 파는 이제 샐러드인데 그 회사에서 사후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요. 샐러드 외에도 그런 다양한 이런 간식거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최근에 느끼는 가장 큰 복리 요새인 것 같습니다. 먹을 걸 챙겨준다. 알겠습니다. 저 부사장님 혹시 저희 이제 세계 사업장마다 나름의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이제 공장이라는 곳이 좀 더 에너제틱하고 활기찬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은 복지 또는 복리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활동적인 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적인 동아리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MT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공장 안에 어떤 여러 운동 시설들 실제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평택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팀장분은 지역 마라톤 재무팀장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활성화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회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떤 또 일에 좀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활기찬 내용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네,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조사 지원금이 있어요. 임직원분들에게.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 이런 거 같은 경조사 지원금이 300만 원까지 네, 지원이 되고요. 300만 원이요? 네, 네, 입사 연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네, 네. 출산하면은 또 네. 나오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또 있고요. 야, 이런 상여들이 이런 건 진짜 꿀복지인데요. 네. 이 답변 괜찮았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또 가구들을 또 많이 좀 출시를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은 이런 또 할인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브랜드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떻죠, 저희 브랜드 할인율이? 일론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없는 정찰제 브랜드다 보니까는 유일한 할인 제도가 임직원 할인 제도고요. 지금 현재는 15%. 이런 또 복지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 이 질문들이 지금 막 핵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로. 배준우님께서 이번에 채용하는 영업 관리 직무는 거래처 상대로 직접 영업 활동을 하는 영업 직무와는 다른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무죠? 네, 제가 영업에서 시작해서 영업에서 커왔다 보니까 영업 쪽 답변은 저보고 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직접 영업적인 부분도 있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업적인 부분 성격도 있지만은 B2C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상권 관리나 유통망 관리, 유통망 개발, 상권 개발 같은 업무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어서 퍼시스 그룹 내에서 영업 경험을 쌓게 된다면은 각 브랜드를 옮겨 다니면서 B2B, B2C 직접 영업과 간접 관리 영업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해야 된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한 끗 차이지만 좀 다릅니다. 자꾸 저 심규성 부사장님께 질문 드리는 분들은 꼭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심규성 부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계 전공을 하며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PLC 프로그래밍 설비 지식은 부족한데 입사 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도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직원들도 계속 재교육을 합니다. 그 재교육이라는 게 이제 외부 교육기관을 저희들도 이제 위탁을 하거나 또 방문해서 그런 교육 또는 이런 어떤 실습까지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데 생산 기술 직군으로 직무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 지원을 하고 싶다,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도 좀 너무 좀 전문적인 질문인데 사내에서 사용 중인 ERP, SCM과 같은 시스템이 웹 기반 시스템인지 또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렵네요, 그렇죠? 네, 실제 이제 제조에서 ERP하고 또는 그 외부 협력사하고 같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웹 구매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 저희 그룹은 전산팀이 그룹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고 또 유지 보수도 하고
또 내부에서 필요한 어떤 니즈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 이거 대화명이 좀 인상적이라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명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자, 알겠습니다. 이분께서 질문도 근데 퀄리티가 있어요. 기획 부문에서 사업 기획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상품 기획과 사업 기획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좀 차이와 업무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여기 보니까 답변을 조금 주시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그 브랜드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기획은 팀 이름에서도 좀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상품의 전략을 만드는 팀, 사업은 사업의 전략을 만드는 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끊어지지가 않고 브랜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객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그게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사업적으로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또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사실은 사업기획팀 안에 전략 파트랑 상품 파트가 같이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은 조금 더 시장이나 사회 환경 이런 것들에 변화를 관찰해서 브랜드 성장 전략이나 유통망 정책 같은 쪽에 집중을 하고요. 상품은 조금 더 고객 지향적으로 사람이랑 공간과 연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고민하는 그렇게 좀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신 역량은 사실은 굉장히 뭐 다양한 역량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데이터 만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되게 관심 있게 관찰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 좋아하는 사람, 제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다 보면 다 보이고요. 여기 전공 관련 있냐 이런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공간 좋아하고 제품 좋아하시면 사실 전공이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사장님 전공 어떻게 되시죠? 저는 실내 건축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른 전공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 네, 이 공간에 대한 맞습니다. 어떤 그동안의 경험과 애착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 추가 설명 좀 드리면요. 일룸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획팀 안에 상품 기획 기능과 뭐 전략 마케팅 기능까지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의 사업 기획이라고 하면은 제품 쪽에 방점을 많이 찍었고 제품을 기획하고 그래서 구매팀이나 연구소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상품 기획자들이 이제 마케터들과 같이 디지털 마케팅이나 그런 쪽으로 좀 더 시장 쪽으로 고객 쪽으로 좀 더 많이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는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 기획 쪽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에 어떤 이런 트렌드를 조금 지금 들었으니까 이런 마케팅적인 어떤 자기 신의 어떤 어필할 만한 부분을 찾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지님 야근 많이 하나요? 이런 질문들 이런 거 재밌죠. 이거는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이거 촬영 때문에 한 5시 40분쯤에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꽉 차 있더라고요. 이거 전 그래서 불난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지금 몰래 퇴근들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퇴근 시간을 다들 이렇게 어기나요? 저희 근무 시간이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5시 40분 정도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조직 문화가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야근을 강제로 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일을 자기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좋은 문화로 꼽아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워라벨은 잘 지켜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좀, 네. 죄송해요. 아니요. 보충 설명. 5시 40분에 퇴근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5시 30분에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럼 다들 야근하셨네. 10분 정도 그렇죠? 오늘은 야근한 날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사전 질문들로 돌아와서 참 이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여기 또 라이브에서도 너무 그 값진 질문들이 올라와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한 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면접들에 많이 좀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보는지, 어떤 지원자들이 이거 면접 잘 본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또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오늘 되게
뻔해 보인다라는 댓글도 많이 있는데 지금 악플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악플. 다 저에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제 면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강점만 있어라고 저는 다 잘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건 사례인데 학점이 안 좋았을 때 학점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다른 거 많이 하셨어요? 이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전 대학교 때는 그냥 놀았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그때는 뭐 다른 거에 몰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지원자분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뭐 환경이 나빴다. 그 수업이나 그 교수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나는 이렇게 다 잘했다라고 뻔한 답변을 하시는 지원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늘 느끼듯이 저희도 그렇게 이제 저 지원자는 정말 어떤 사람이지? 네, 어떤 강점이 있지라는 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부족한 건 부족한 거대로 정말 자신 있는 건 자신 있는 거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는 네, 그런 지원자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내가 기억에 남는 면접 지원자 중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만약에 지금 지원하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경험이 있어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긴장한 것처럼 지원자분들이 면접을 이렇게 오시면 많이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 캐치 TV 같은 방송을 자주 보시면 사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네. 네.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제 면접관 교육을 받을 때 그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타라는 기법을 한번 써봐라라고 배운 게 있어요. 그 스타가 이제 STAR인데 S는 이제 시츄에이션이고요. 그 T는 타겟이고 A는 그 액션이고 R은 이제 리절트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본인이 그 공식을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직무와 이제 연관된 상황에서 어떤 타겟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행동 또는 행위를 했으며 그로 인해서 본인이 얻은 결과 또는 본인의 성장의 기회를 찾은 내용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차분히 설명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조금 비슷한 답변일 수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물론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임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그냥 외워서 답변하시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걸 외워가지고 굉장히 잘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있는 그대로 되게 편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 중에는 면접 시간에 굉장히 활달하게 웃었던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항상 일할 때 긍정적이거든요. 화나는 상황에서도 항상 웃어주는 친구가 면접 때도 그렇게 웃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면접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웃으시는? 네, 지금도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웃거든요. 화나더라도. 화를 잘 안 내는 친구입니다. 네. 전 약간 영화 조커가 생각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웃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혹시 기억에 남는 좀 아쉬웠던 아니요, 제가 네. 힌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최종 면접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오래 회사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함께 일해 오신 분들이어서 퍼시스 그룹의 가치관에 대해서 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회사 가치관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잘 안 읽어 보시는데요. 채용 게시판에 있는 채용 홈페이지에 있는 그 퍼시스 그룹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런 핸드북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오시면은 최종 면접 보실 때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좀 작은 팁으로 요즘 들은 생각인데 예전하고 달라서 SNS나 뭐 디지털 기기가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SNS나 디지털 기기에 자기의 기록들이 많이 축적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장점 이야기하실 때 뭐 저는 성실합니다. 뭐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되게 창의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자기가 생활해 오면서 그런 자기 디지털 자산으로 축적해 놓은 것들을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몇 년 동안 아침마다 운동한 게 그 스마트워치로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신다거나 자기 디지털 자산들을 뭐 그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걸로 활용해 보시면은 요즘 같은 세대는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도 정말 그 면접을 저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취업 준비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항상 뭐 된 적도 많고 안 된 적도 많은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너무 저 거창한 경험들만 막 생각해내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소소한 경험에서도 그 안에서 어떤 내 특징과 역량을 찾아내는 그런 것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경력이 너무 미비해서 난 지원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소하지만 내 역량을 조금 어필할 수 있다면 그냥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자, 이 질문도 굉장히 좀 좋은데요. 면접이 1, 2, 3차로 나눠지는 만큼 각 면접에서 주요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뭐 PT 면접, 뭐 인성 면접 같은 유형인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면접이 그 세 개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인턴 하기 전에 2개의 1차, 2차 면접을 보고요. 인턴을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3차 면접을 보는데요. 1차 면접은 보통 실무 팀장님들이랑 같이 해서 실무 지원한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이제 어떠한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실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면접은 이제 성무님 같은 대표님 분들과 같이 이제 조직 문화와 얼마나 핏한지 아까 말씀하신 가치관 이런 것들과 저희 조직 문화와 어떻게 맞는지를 보는 면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개 통과하시면 인턴을 수행하시는 거고요. 인턴을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면접은 이제 최고 경영진과 함께 앞선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저는 제가 궁금해요. 민홍님께서 타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이런 거 여쭤보셨는데 이거 좀 어렵죠? 높은가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가요?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사실 건강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2자릿수 영업이익은 만들어져야지 지속 가능한 투자와 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일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메바 경영이라고 해서 최상부서 하나하나가 이제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액션을 하는 부서 하나하나 또는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하는 일의 결과물 그냥 그 투입되는 자원뿐만 아니라 그 투입되는 자원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까지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고 그 관리하는 아메바 경영을 지금 한 6년 7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건강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자소서에 좀 쓰려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잘 풀어쓰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질문 하나만 좀 공통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상은 상품기획 직무였거든요. 상품기획에 있어서 업무 중 제일 큰 힘든 점은 어떤 건가요?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거를 좀 공통 질문으로 각자 업무를 수행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또 지원자들도 이 직무는 이게 힘드니까 감안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너무 우리가 또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 직무는 이게 힘드니까 이런 어떤 준비를 해서 와라.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기획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상품기획팀 하면서 좀 가장 힘든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연구소랑 사업장의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그 의견들을 듣고 제가 사실 잘 판단하고 그것들을 또 잘 조율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원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하면서 경험이 쌓이면 많이 좀 완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통이 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어떤 분이 답변 주실까요? 저희 올해 이제 사실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급망의 불안정 또는 뭐 원재재 가격의 인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조 측면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동종업계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이렇게 그 채팅에 올려주신 구매 직무에 대해서 여쭤본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약속된 어떤 품질과 납기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공급해야 되는 제조 입장에서는 올해가 그런 어떤 외부 리스크들이
많은 어떤 대응과 대비의 정도를 좀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매에 있어서 올해가 상당히 좀 어떤 그런 도전을 받는 한 해였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대응보다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역량을 가진 우리 젊은 지원자분들을 많이 또 찾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또 관심이 지금 구매 쪽에 많이 있다라면 이번에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이번에 채용은 안 하지만 혹시 HR 쪽에서도 나중에 또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힘드니까 좀 알고 알아 이런 게 있을까요? 인사 업무는 아무래도 모든 임직원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이나 어려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좀 불편해하거나 내향적인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혹시 그거 말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내 공모를 통한 직무 이동도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저희 회사가 사실 사내 이동하는 잡마켓이라는 제도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잡마켓. 네, 이름도 잡마켓이고요. 말 그대로 직무에서 이런 사람 원한다라고 손을 들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직무도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우리 직무에 사람들 많이 와야 되니까 그리고 개인들도 가고 싶은 직무가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 개발하는 것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제가 이거를 왜 공통적으로 여쭤봤냐면은 이게 지원자분들이 자소서 쓸 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잘하는 인재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려고 한 질문인데 이거 다 지루하다고 참 지루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어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이 그렇죠. 이제 지금 거의 이게 뭐 지금 거의 잘 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취준생 여러분들께 좀 메시지를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희가 뵙기 어려운 분인데 저 대표님, 저 지원하시는 지원자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면접 들어가거든요. 들어오셔서 오늘 라방 보신 후기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매우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팁이네요. 이거 대박 꿀팁이죠. 핵꿀팁이에요, 핵꿀팁. 네. 자, 그럼 또 대표님한테 아쉬우니까 또 나머지 분들도 한마디씩 지원자들께 진짜 마지막 꿀팁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원래 짬 안 되는 부분 다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면접 때 저를 되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좋게 평가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회사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좀 살살 녹는 것 같아요. 일단 회사 너무 좋아요. 여기서 꼭 일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저도 거기에 이렇게 동화가 돼서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봐요.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서로 회사를 좋아한다면 저는 어떤 것도 같이 이겨내면서 재밌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꿀팁입니다. 제가 면접장에 있으면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저는 동그라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본인이 거의 감정이입하시는 거 아니죠? 네, 좀 그런 편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나를 뭐 이런 아닙니다. 좋아한다. 회사 퍼시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알아왔고 준비해왔다 이런 것들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1차 면접에 들어간 팀장분들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봤었어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면접을 할 때 많이 관심을 갖고 보냐라고 했을 때 또 뭐 센스, 일머리가 있는지 또는 센스가 있는지 또는 동료들과 잘 지낼 것 같은 어떤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공통적으로는 결국 저희 생산 같은 경우는 열정적으로 좀 도전 의식을 가지신 분이면 여기 이제 채팅에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지원하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비슷한 답변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사업 계획도 그렇고 저희 상품 계획도 그렇고 공간에 대한 관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질문 드렸을 때 답변해 주시고 또 저희 질문 되게 귀 기울여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느낌이 들면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저희 나중에 꼭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이야기할 때 많이 공감해 주시는, 그러니까 본인의 외워온 답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귀 기울여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 이 본인의 어떤 이 아이디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해서 이거 그 자소서에 한번 쓰세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너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다. 기존부터 내가 너무 사랑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내가 또 매료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 또 어필하시면은 좋습니다. 또 본인이 아니라도 남이 잘한 질문 있으면 그걸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꿀팁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또 저만이 드릴 수 있는 팁이니까요. 좀 적어두시고요. 자, 늦은 시간 동안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또 출연진 분들이 조금 가끔은 좀 짓궂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정말 퍼시스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또 좋은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서 퍼시스가 더 큰 기업으로 크길 저도 그렇고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 퍼시스 그룹으로 오세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시스 그룹으로 오세요.